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3.23 고난리그의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리그는 대격변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특히나 스킬잼 퀄리티 옵션의 변경과 대체 퀄리티 삭제는 기존 정형화된 빌드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터는 상향을 받은 스킬 중 가장 감성이 풍부한 연쇄번개를 활용한 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정보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시즌 오픈 후 소소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스타터 빌드는 하이로펀트 연쇄번개 토템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쇄번개의 변경사항은 기본 치명타 확률이 5%에서 6%로 올랐으며 연쇄당 피해 증폭이 명중 및 상태 이상 피해 증폭으로 변경되어 점화 빌드에서 더욱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퀄리티가 감전 확률 대신 20% 퀄리티 기준 1회 추가 연쇄 효과를 가지게 되어 이전보다 딜 포텐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번개 상태 이상 효과 증가의 옵션이 삭제된 만큼 감전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경점이 있는 연쇄번개는 이 스킬에 로망이 있는 유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러한 연쇄번개와 같이 스킬을 직접 시전하는 소위 셀프 캐스팅 스킬은 초반 빌드업 구간 답답함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토템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템은 하이로펀트로 사용했을 때 초반부터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이러한 답답함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저번 리그 핫한 빌드였던 충파토 빌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토템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겠죠. 원래 토템을 좋아하고 즐겨하던 제 입장에서는 토템과 아크의 조합은 참을 수 없는 매력적인 빌드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빌드의 장단점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초반 액트 구간에 있습니다. 연쇄번개 토템으로 액트부터 밀자니 속도가 안 나오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신성한 화이언 토템 스타터로 하신다면 후웨어 오브가 필요합니다. 후웨어 오브 공급이 낮은 초반 구간에서는 빠르게 빌드 전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역시나 토템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충파토와 비슷하게 연쇄번개 토템이 시전한 즉시 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점이 상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장점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토템의 장점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원거리에서 토템을 설치하며 매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본체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설치 후에는 이동이 자유로워 지속적인 딜을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여유도 생깁니다. 또한 원소 반사 맵을 그래도 돌 수 있습니다. 토템이 반사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빠르게 죽긴 하지만 본체가 죽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장점은 이번에 새로 편입된 결전 컨텐츠에서의 활용성입니다. 결전은 밀폐된 지역에서 웨이브 형식으로 지속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몹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전투를 함에 있어서 최대 6개의 토템이 뿜어대는 연쇄번개는 빠른 클리어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쇄번개는 즉시 시전 주문으로 캐릭터 본체에서 스킬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문 토템 보조를 활용한다면 이 주문을 사용하는 토템을 소환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이 주문 토템 보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해당 갑옷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토템이 파괴되면 무작위 사술에 걸리는 것입니다. 토템의 파괴는 제한 초과된 토템을 소환했을 때 가장 먼저 소환된 토템이 사라지는 것도 파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토템을 지속적으로 소환해야 하는 해당 빌드에서는 여러가지 사술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이 사술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갑옷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비리디의 장막이라는 투구를 사용해 오른쪽 슬롯에 마법 반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사술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당 옵션의 사술 방지는 사술에는 걸렸지만 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주얼의 옵션으로 총 9개의 사술을 전부 피해로 증가시켜 높은 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법 반지를 써야 하는 페널티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 왼쪽 반지에 쉐이퍼의 징표를 사용합니다. 다른 한쪽 반지가 엘더일 경우 주문 피해를 최대 80%까지 증가시켜주는 옵션으로 마법 반지를 엘더 베이스로 착용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허리띠를 사용해 상시 취약성에 걸리면서 낮은 생명력인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 고통의 조율 키스톤 노드를 활용한다면 더 높은 딜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소 과부하입니다. 연쇄번개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5%에서 6%로 올랐는데 왜 치명타 빌드가 아닌가 싶겠지만 초반에 높은 치명타를 맞추려면 여러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치명타 관련 노드를 찍어야 하기에 저레벨 구간에서의 빌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보조잼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소 과부하는 기본적으로 치명타가 선행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키스톤 노드입니다. 좀 더 높아진 베이스 치명타로 인해 제어된 파괴 보조를 사용해도 4%의 치명타 확률을 가져 원활하게 과부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비치명타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목걸이를 사용하면 편차가 큰 번개 피해를 더 높은 피해로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더불어 가성비 좋은 유니크 장비를 활용하고 최소한의 레어 장비만을 사용해서 세팅의 편차를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과 잼 링크입니다. 우선 무기는 중력 붕괴를 사용합니다. 지난 리그 기준 평균 2카우스 내외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렴한 가성비 유니크입니다. 잼은 생존을 위한 용암 방패와 피격시 시전 보조, 그리고 이동기를 사용합니다. 방패는 쉐이퍼 베이스에 레어 방패를 사용합니다. 레어 장비가 적어 저항을 맞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힘 애실 베이스의 고정 속성, 모든 원소 저항 12%를 챙긴다면 저항을 맞추기가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옵션으로는 쉐이퍼 접두어에 토템 최대치 플러스 1이 필수입니다. 점유어에 점유 효율도 있지만 아직은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점진적인 업그레이드의 끝에 필요한 옵션입니다. 추가로 접두어에서 생명력 최대치를 높게 맞춰주시면 생존에 유리하며, 부족한 저항 또는 장막 옵션에 2배 피해를 크래프팅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잼은 진노, 결의, 저항의 깃발 3개의 오라를 사용합니다. 투구는 비리디의 장막을 사용하며 장착된 잼 레벨이 2레벨인 것은 초반부터 가격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1레벨인 경우 10카우스 내외로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렴한 매물 중 높은 저항을 가진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잼은 힘의 부적과 서리 방패, 그리고 지속시간 증가 보조와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갑옷은 영혼 외투를 사용하며 일단은 4링크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연계르 여부로 직접 5링크를 띄우셔도 좋지만 운에 따라 변화가 심할 것이기에 5링크를 50카우스 내외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잼은 연쇄 번개를 기본으로 제어된 파괴 보조, 번개 피해 추가 보조, 영감 보조를 연결하며 5링크일 때 다중 토템 보조, 6링크일 때 번개 관통 보조까지 연결해 사용합니다. 장갑은 레어 장갑을 사용하며 힘, 생명력, 저항이 높게 붙은 것으로 구매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주교와 포식자 퀘스트를 넘어 섬뜩한 화폐를 어느 정도 모으셨다면 총주교에서 낙담을, 포식자에서 번개 노출을 사용해주세요. 잼은 번개 노출을 달기 전까진 신념의 파도, 연쇄 폭발 지뢰 또는 보충격 지뢰, 충전된 지뢰 보조, 마무리 타격 보조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선대 유대 키스톤 노드로 인해 우리는 직접 시전하는 모든 스킬로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뢰 연결에 사용하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된 지뢰를 이용해 격분도 쌓을 수 있으며 마무리 타격으로 보스전에서 훌륭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장갑에 번개 노출을 뽑으셨다면 태풍 파열 지뢰, 충전된 지뢰 보조, 재빠른 조립 보조, 마무리 타격 보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스전에서 사용하는 스킬로 격분과 마무리 타격, 그리고 태풍 파열 지뢰의 효과 중 지뢰 하나당 적이 받는 피해 증가를 이용해 더 높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화는 바람의 괴성을 사용하며 추가 저주를 통해 우리는 전도성과 원소 약화 2개의 저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투구와 마찬가지로 10카오스 내외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성비 좋은 스타터 장비입니다. 잼은 신비학자 낙인의 전도성, 원소 약화, 번개 골렘을 연결해 사용합니다. 목걸이는 태풍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비치명타 기반 번개 피해 빌드에서 높은 딜 상승을 가져오는 단 한 줄의 옵션이 존재 이유이며, 때문에 초반에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다가 물량이 풀리는 시기에는 30카오스까지 떨어집니다. 급하게 맞추지 않아도 빌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왼쪽에는 쉐이퍼의 징표를, 오른쪽에는 엘더 베이스 마법 반지를 착용합니다. 쉐이퍼의 징표 또한 초반에 높은 가격대이지만 엘더 킬 카운트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이템입니다. 주문 피해가 60에서 80%로 2% 내외의 딜 차이가 있으니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법 반지의 경우 엘더 베이스에 어떠한 반지를 사용해도 좋으나 저항이 부족할 경우 쌍보석 반지를 사용합니다. 정제의 오브를 발라 일반인 상태에서 진화의 오브, 변화의 오브로 모든 저항 또는 생명력 한 줄을 뽑은 뒤 나머지를 크래프팅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는 겁쟁이의 유물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허리띠는 기습에서 드랍되며 초반에는 돈 드는 성역, 탐험 등을 주 컨텐츠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격 하락이 느리고 안정화되어도 1디바인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니 위에 세팅을 다 한 뒤 커런시를 모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얼은 대형 1개, 중형 1개, 그리고 자학 주얼을 사용합니다. 자학 주얼은 갑옷과 같이 세트로 구매해 사용하며 영혼 외투가 아니면 활용하기 힘든 주얼이기에 가격대가 낮습니다. 부담없이 구매해 사용해주세요. 대형 주얼은 번개 피해 8구로 구매해 과충격 1개만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며, 빌드업을 할 경우 분광신장, 번뜩이는 사고, 태풍 흡수자 등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주얼은 쉬지 않는 보초가 최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선대 메아리까지 사용합니다. 패시브 노드는 POB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찍으시면 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조율은 겁쟁이의 유물을 장착하기 전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 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소 숙련입니다. 신념의 파도를 사용했을 때에는 15% 노출이 가능해 효과가 적지만 장갑으로 노출을 걸 경우 11에서 12%만 노출이 들어가므로 해당 숙련을 찍으면 유의미한 딜 상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갑 교체 후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2포인트는 비전세도 효과 증가를 위해 찍었습니다. 아시겠지만 4차 전직으로 비전의 축복을 사용할 경우 비전 쇄도의 효과 증가가 주문 피해 증폭에도 효과를 미쳐 딜 상승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4차 전직 이후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쇄번개 토템의 초반 빌드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치명타 빌드의 포텐은 천장이 낮으니 이후의 빌드업은 치명타 빌드로 갈아타야 하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즌의 정보가 모두 풀려야 정확한 가이드가 될 것이기에 초반 구간만 가이드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